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조건 뜨거운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 나이 들면 단백질은 적게 먹어야 한다. 칼슘은 우유로만 챙기면 된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시다면 지금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 정보를 20년 넘게 다뤄온 방송 작가이자 수많은 의사와 전문가를 인터뷰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세대는 너무 오래된 건강 상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의 뼈, 장기, 혈관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건강 상식 5가지, 그 진짜 위험성과 수정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들이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 내용들. 오늘 여러분만 아시게 될 겁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꿀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째, 나이 들면 단백질은 줄여야 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청년기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 유지뿐 아니라 면역 기능, 장기 회복에 필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르신들이 보통 밥, 국, 김치 중심 식사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정도로 하루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SARCOPENIA, 즉 근감소증이 나타납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고 걷는 힘이 약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는 악순환. 심지어 당뇨와 치매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20% 이상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최신 권고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에 60g, 삶은 계란 3개, 닭가슴살 1조각, 두부 1모 정도는 드셔야 기본을 갖춥니다. 둘째, 뜨거운 물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진다? 한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물 많이 마셔서 해독하라는 말 자주 들으셨죠? 하지만 무조건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밤에도 물을 억지로 마시다 보면 밤중 소변으로 인한 수면 장애, 혈압 불안정, 전해질 불균형까지 유발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박상민 교수는 하루 물 섭취는 갈증에 따라 조절하고 신장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을 적당히 마셔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즉, 뜨거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말은 몸 상태와 계절, 질환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몸에 맞게 섭취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계시는 건강 상식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몸을 위해 잘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해가 됐다고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첫째,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에 좋고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해서 하루에 몇천 밀리그램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을 7,590mg로 정하고 있으며 2,000mg 이상 복용 시 오히려 신장결석과 위장장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이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다공증 예방엔 칼슘만 먹으면 된다?
이 역시 불완전한 상식입니다. 칼슘만 먹어서는 뼈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반드시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적고 외출을 꺼리는 시니어일수록 비타민 D 부족이 심한데요.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는 한국 시니어의 약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칼슘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낮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이 아픈데 계속 진통제만 먹고 참다 보면 관절이 더 망가지는 걸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위염, 위궤양, 심장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을 위해선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이 또한 절반의 진실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당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망고 같은 열대과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과일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56가지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조각,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몸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보약을 먹는다?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보약은 말 그대로 몸의 허약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함부로 한약을 복용하면 간 손상이나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은경 교수는 한약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 후 체질과 상태에 맞춰 조제해야 하며 잘못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간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상식으로 여겼던 건강법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도 먹으니까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아무거나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주 빠지는 건강상식의 함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을 어떻게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어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기 위한 루틴,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뇌와 장기들이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수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은 햇볕입니다.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밤 수면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시켜줍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 산책을 하면서 관절을 깨우는 동작들을 5분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 조절, 관절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기되 당을 천천히 흡수할 수 있는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계란, 두부, 견과류, 현미밥과 채소 반찬. 절대 과일만 드시고 나가지 마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일 속 당분은 공복 시 급격히 흡수되며 혈당을 올립니다. 그 다음은 오전 루틴. 이 시간은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읽거나 기억력 훈련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죠. 오늘의 뉴스 기사를 3분만 정리해보거나 신문 칼럼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기억력 게임, 퍼즐, 간단한 외국어 단어 암기 등도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가벼운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만 산책하거나 창가에서 바깥을 보며 심호흡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루틴을 함께 넣어주세요. 조용한 음악, 명상 어플, 혹은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사람과의 교류가 뇌를 가장 자극합니다. 이 시간엔 전화통화, 동네 친구와 차 한잔, 자원봉사 참여, 커뮤니티 모임 등을 권합니다. 단순한 대화라도 뇌는 어휘를 검색하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치매 예방의 최고의 루틴입니다. 저녁 루틴은 회복과 정리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긍정 감정이 형성되어 우울감과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훌륭한 루틴입니다.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이 뇌 청소의 시간이라는 것 앞서 설명드렸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주간 루틴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 수영, 체조, 실버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새로운 장소를 가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의 다른 공원, 안 가본 도서관, 혹은 새로운 상점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건강 관련 세미나, 강연, 온라인 건강 클래스에 참여해 보세요.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더 큰 활력과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작은 루틴들로 구성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굳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고 몸이 굳고 습관이 굳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단 하나의 루틴이라도 바꾸신다면 내일의 몸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꾸준할수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